안녕하세요.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수많은 국민들이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 사실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를 국민 스스로 우리가 일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내가 해야 막아야 되는지 그거를 제시를 하고자 이 자리에 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가 제 1948년 제헌국회부터 지금의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으로 개정이 된 법이 제6공화국 현재로서 그 법이 존속이 돼서 법적으로 엄연히 지금 제6공화국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서 우리가 이 헌법에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많은 그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너무 크게 해석하고 너무 크게 한 거,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이것은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을 연구하시는 우리 학자분들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예, 좀 더 심층 있게 말씀드리면 우리법 연구회에서 지어낸 그런 언어라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제6공화국의 헌법은 130조 항에 6개의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30개 조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제1장에는 총광이 1조에서부터 9조까지 총광이 되어 있습니다. 제2장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10조에서 39조까지의 그 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제3장에는 국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40조에서 65조까지의 조항이 헌법의 조항이 국회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4장에는 정부의 구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구성은 66조에서 100조까지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5장에는 법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원은 101조부터 110조까지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6장에는 헌법재판소가 111조부터 113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7장은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는 114조에서 116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나 정부 이렇게 어떤 특정된 게 아니라 선거 관리를 한 목적이었지 어떤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헌법에는 선거 관리입니다.
제8장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117조에서 118조까지 지방자치에 관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장에는 경제가 119조에서 127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0장에는 헌법 개정이 128조에서 130조까지 규정이 됐습니다. 부칙이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헌법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선거관리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좀 의견을 나눠보죠. 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비공개 선거관리 운영 실태를 제가 고발하고자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6공화국 1987년 10월 29일 날 규정된 헌법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의 헌법기관이라 하면 제8장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이 지방자치도 헌법기관으로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누가 이런 헌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농락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개하지 않을 수 없죠.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저는 우리법연구에서 만들어낸 언어도단이라고 저는 확신할 것입니다. 고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범죄 집단 띄우기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꼴이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법 연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요? 적어도 공무원은 자기가 공무원이 아니라도 일반 회사,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점심시간에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어떤 기업에서 자기의 이 소속을 알리고 뭐 하는 그 편말, 자기 신분증을 부착하고 돌아다니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선거기간, 중대한 선거기간 중에 선거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신분증을 폐용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제3국가입니까? 아니면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까? 너무나 짬짬이로 가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국민에게 떳떳하게 신분증을 폐용해서 신원을 공개해야 됩니다. 선거 기간 중에 동영상 사진 촬영을 우리 투표자들이 초상권 침해라고, 이건 법 위반이라고 초상권 침해해서 그걸 CCTV 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범죄 예방을 해서 CCTV가 설치된 이것도 지금 그러면 범죄로 봐야 됩니까? 국가가 범죄를
부추기는 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무한정 책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상권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인기에 거기에 어떤 돈을 벌고 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이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초상권이 적용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은 초상권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이거를 전부 다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떳떳하게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범죄 예방을 해서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선거 관련해가 선거 기간 중에 외부 위탁 업체 선정 과정도 이거요 수의 계약합니다. 깜깜이 누가 한지도 울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대한민국 업체입니까? 아니면 실질적 그 운영 주체가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그 실체입니까? 우리도 궁금합니다. 그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탁업체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은 중국입니까? 아니면 북한입니까? 위탁업체 직원들, 일용직 근무자들 모두 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우리가 200% 확대해 가지고 폐용을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걸 보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신뢰를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엇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느냐? 바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신뢰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투표도 마찬가지고 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표장에서도 공무원들이, 교사들이 모두 신분증을 폐용해야 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신분증을 폐용해야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참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관인도 대한민국 국민을 확인되는 이거를 폐용을 해야 되고, 무한정으로 그쪽에서는 현재까지는 동영상을 찍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을 찍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범죄를 하나의 은폐하기 위해서 했다고 1차적인 그런 행위라고 봐요. 떳떳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고 모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공개를 하는 거는 범죄 행위가 있을 때 공개를 하는 거지, 범죄 행위가 없는데도 공개를 하면 그것도 좀 하죠. 그래서 그런 게 되면 됐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정선거 방지대를 전국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부정선거 방지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중앙위원회, 여기서 부정선거 방지대가 지금 현재 있는 황교안 대표님의 주축이 된 이 부정선거 방지대, 그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민사회 단체, 우리가 황교안 대표님이 이끌고 있는 부정선거 방지대, 그 다음에 시민사회를 이끌고 있는 정관 목사님,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우리 해병전후회,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고교연합,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각종 여러 단체들이 많죠. 이 단체의 장들께서 모두 모여서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같은 의견을 모으고 전국을 어느 한 단체에서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7개의 단체로 구분해서 그 단체를 특정 단체가 주돼서 많고 나머지 그쪽에 있는 국민들이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부정선거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투명성을 내 투표가 사장되지 않도록 내 투표가 그들에 의해 가지고 조작이 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유권자 운동이죠. 이것이 국민저항운동입니다. 그래서 국민저항운동에 대한 뜻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사전투표해 가지고 이것은 관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관내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요. 관내가 아니라 당일 투표할 때에 여러분들은 바로 투표자의 번호를 받았을 겁니다. 그 번호는 우리가 선거인 명부에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서 내가 몇 번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 바로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우무인으로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그걸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셨을 겁니다. 그 선거인 명부가 동사무소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한 달 전에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거를 못 쓰게 막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한 사람이 투표를 하면은 1인 1표제가 되지만 CCTV를 가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 지금 해가지고 지금 투표 명부가 존재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대신 노트북에 그걸 투표한 사람을 등록을 한다요? 그거요 전산 조작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CCTV를 막았는데 CCTV 막은 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거에 투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양심에 찔려서. 누가 할까요? 저는 중국인들의 투표들 바로 그래서 투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CCTV를 가려야 되는지 이제 그 의심이 조금씩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차대한 선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역 범죄 집단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표 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우무인을 지문을 확인한다고 하나 이것은 지문 확인을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운영 방식입니다. 모든 게 사전선거에서는 조작입니다. 관내 사전선거 시에 선거명부에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모든 게 컴퓨터 등록이란 그 자체가 그게 우리가 우무인을 확인하고 어떤 지문을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하죠?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행을 할 때 우무인을 그 열 손가락에 대해서 지문을 찍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행정전산망하고 이 시스템이 연결되면은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만 딱 투표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앙선거관리에서 운영하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중앙서버는 행정전산망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렇게 의무인을 확인하거나 지문 확인하는 기능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조작입니다. 투표관리관의 인쇄로 가능한 것은 선관위 규칙보다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이거 투표관리관의 그 사인 문제가 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얘기했지만 바로 투표명부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될 겁니다. 투표관리관의 그 사인을 그 인쇄로 지금 가능한 게 지금 이들이 규칙을 우리가 문제를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자기네는 중앙선거관리에서 이것이 가름할 수 있다고 법을 어떤 규칙을 그들이 내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규칙이라고 내놓습니다. 법을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창관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자꾸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를 하면은 투표 방해죄로 고발이 됩니다.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경찰 불려가지고 끌고 나가세요. 이것이 현재의 투표 운영 관리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전 투표하거나 투표하는데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법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바코드를 쓰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코드를 쓰지 않고 QR코드를 씁니다. QR코드는 여러 번 정보를 많이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QR코드가 바코드 차이요. 바코드는요, 위에 숫자 번호하고 그 밑에 코드 이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진으로 그대로 찍으면은 내가 대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여러 사람들이 보면은 이 번호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내 번호였었는지 아니면 다른 번호였었는지 아니면 이게 이미지인지, 이미지는 말 그대로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옵니다. 이미지화해서 QR코드가 이미지화하기가 사람들이 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코드를 쓰지 않고 QR코드를 쓴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영 실태가, 선거관리 운영 실태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범죄를 아무리 가리려도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같은 데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그들도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힘도 한 통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을 불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원이라 국회의원들에서 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행 참관인이 자유롭게 그 투표 지령을 우리가 참관인 제도들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투표 그 참관인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았는데 컴퓨터 화면상에 몇 사람이 어떻게 투표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시 감독이라는 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투표에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우리가 참관 업무에 감시 감독을 하게끔 그것이 자율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또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4.15 총선에서 63대 36이라는 그러한 사전선거의 획일적인 그 투표의 어떤 거 가지고 이 득표율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얘기에서 6336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6336이요. 전국 동일하게 나왔으면요. 이것은 중앙 서버에서 전체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나 서울 지역 한 군데서 나타났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바로 그 얘기는 뭐냐. 중간에서 서버 접속하고 있는 게 시도 선관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울만 그랬냐? 다른 데에서도 바로 숫자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개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투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투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방대에서 한자로다 정자 표시를 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해가지고 그만큼 해가지고 많은 거 해가지고 신뢰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예, 그렇죠. 참 좋은 얘기예요. 거기 앉아서 참관은요,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거 체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국 이름 갖다 세워가지고 계속 투표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 사람이 또 그 옆에 다른 데 가서 또 투표를 한 사람 또 가가지고 몇 번씩 투표해 보세요. 어떤 결과 나오겠죠? 정차 투표하는 사람은 이틀 동안에 6,000명이 투표했어요. 그 한 투표소를 얘기해요. 6,000명이 투표했어요. 뭐 5,000명이 투표해서 깜짝 놀라시죠. 우리가 각 보면은 동사무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그게 지금 보면 국회의원 선거 하나당 보통 보면 동사무소가 10개 내지 12개입니다. 거기서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왔다 갔다 가서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숫자가 늘어난지가 이제야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그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관외, 그 다음에 재외부인, 선상, 부재자 투표 쪽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부재자 투표를 할 때, 지금 사전선거가 아닌 부재자 투표를 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속봉투가 있고 겉봉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봉투에 내가 기표를 하고 그리고 속봉투에다가 봉인을 하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겉봉투에 다시 그 속봉투를 집어넣어서 봉인해서 그것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이 선거 용지가 선거 우편이 배달됐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를 없애려면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 우편물에 아무런
그들이 제시해 준 그대로 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는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안에 내가 날인하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봉인을 했기 때문에 겉봉투에는 뜯었을 때 이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제사가 분려가지고 모아가지고 다시 이게 뜯게 되기 때문에 절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요, 예전에는 겉봉투에다 날인을 했습니다. 점선 부위에다가 우리가 접촉해가지고 붙이는 부위, 이 부위에다가 날인을 해서 이것이 중간에 못 듣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지금은 부정선거가 너무나 발전돼서 그 투표 우편물에다가 아무 표시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거기다가 겉봉투에는 내가 서명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누굴 찍었다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투표 용지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겉봉투에 사인을 하고 모든 게 해서 그거를 사진 찍는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게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개표가 끝난 다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합니다. 왜? 내가 사진 찍은 거하고 그 투표장에서 겉봉투 그게 그대로 존재를 했는지 그게 그대로 됐는지 그거를 비교를 하면은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들에게는 군사정부, 유신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 제5강국 군사정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겉봉투에다 여러 군데 서명 날인을 했다.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도 우리가 투표하는 데서 이런 거에 만약에 다 너무나 선거관리에서 중앙선거관리가 너무 힘들다 좋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해가지고 대만같이 현장 수개표하면은 그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거를 피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꼼수 부리고 뭐하고 하는 게 이거에 그 속에서는 아주 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추악한 짓을 반역범죄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하는 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사전투표함은요, 예전에 사전투표가 없었죠. 부재자 투표함은 어디서 보관했냐면요, 개표장에서 보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개표장이 존재를 하는데도 어디에 보관하느냐? 각 선거관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각 선거관리에서 보관하는 5일 동안에 투표지가 바뀝니다. 내용물이 바뀌어요. 이거를 지금 국민운동, 국민저항으로 지금 막아내야 됩니다. 어디로? 거기서 보관하지 말고 개표장에 보관하세요. 떳떳하게. 우리 서로 안 됩니다. 확실하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CCTV요 다 설치했기 때문에 다 보십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국민들의 앞에서 문에서 그냥 24시간 5일 동안에 지키자 하면은 그것은 못하게 만듭니다. CCTV요 조작이고 가짜입니다. 조작이 아니라고요? 왜
그거를 그대로 못 보게 합니까? 그렇게 왜 그렇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표장에 보관하십시오. 당일 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요, 투표하는 곳이 한 개 통에 대개 각 통 단위로 다 이렇게 구분해서 몇 통에 가서 하기 때문에 보통 한 통에 7, 8개의 선거, 많은 데는 10개도 존재할 겁니다. 투표소가 존재를 합니다. 그 투표소에서 오전, 오후에 만들어진 투표소가 각각 어떤 때는 작은 데에서는 하나가 만들어지겠지만 많은 데에서는 2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3개가 만들 수 있습니다. 투표함이 우리가 개표장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실제 투표소에 존재하는 곳에서 투표한 투표함이 개표장으로 들어와야 하나, 제3의 투표하지 않은 장소, 사진만 찍어놓고 존재를 했습니다 하는 그 장소, 그런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3투표소 믿지 마세요. 그것이 중간에 이빨이 빠진 투표소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바로 가짜 투표함을 만들어서 개표장을 지입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참관인, 정당인들, 이 사람들이 당일 투표함 접수 장소에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하면서 지켜본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느 한 군데서는 그렇게 보여주기식에 그렇게 하겠지요. 대다수가 그렇게 하질 아니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을 됐습니다. 투표소에서 온 투표함이 이대로 옆에서 정확히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안 들어온 투표함이 있는지 아니면 가짜 투표에 접대는지 여기서부터 걸러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정치권에 맡깁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다음에 개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개표장에서는요, 투표함이 다 들어오고 관내 모든 것이 다 들어온 다음에 이상이 없는데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고 서명 사인이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개표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어디에서 시작됐으니까, 옆에 어디서 시작됐으니까 우리도 시작합시다. 투표함이 들어오며 개표하며 혼의 정신을 빼가지고 참관인도 그렇고 쳐다보는 모든 것도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거를 유도를 합니다. 제발 이런 짓들을 하지 마세요. 마찬가지 개표를 할 때는 개함해서 한 개를 개함해서
그 한계가 집계가 끝나고 모든 것이 다 해가지고 서명과 해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투표함을 개함을 하세요. 늦어진다고요? 혼돈을 야기해서 부정선거를 하려 하지 말고 정확한 개표,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정확성을 갖고 합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종사하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겠죠. 조금 힘든 게 많이 힘들겠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또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표장에서요 개함부가 있고 떨어져서 집계부가 있습니다. 집계부에서 분류기 전자개표기 가지고 돌려대죠. 그 다음에 심사부에서 그거를 뭐 어떻게 이 잘못된 투표, 이상한 투표, 그런 거 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이 투표로서 해가지고 보면은 그러한 그런 투표고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그 처리하는 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한 테이블에서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요 가장 중요합니다. 옮겨가면서요 막 뒤에 돌립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실태입니다. 저는 참관을 하면서 너무나 그런 거를 다 봐왔기 때문에 이제서 대한민국에 이제는 바꾸자. 여러분 참관인 우리 국힘에도 좀 부탁합니다. 참관인 교육을 시키세요. 참관인들이 여러 번 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다고요? 당에서 모르는 걸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참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당신들이 과연 정치인입니까? 그 내가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을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치 생각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한 자리에서 그래 되면은 참관인도 이쪽 저쪽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득표된 그 숫자를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것이 전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집계가 됩니다. 전산에 조작을 못합니다. 이거를 방지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산은 그냥 입력을 시키는 그걸로 중앙에서 지금 해가지고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6336 같은 그런 조작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국민들이 이것이 강제히 그래 이것을 왜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알리느냐. 얼굴까지 내밀면서 할 때는 너무나 울분이 납니다. 울분이 나요. 이제 유권자로서 국민의 참정권을 우리 스스로 바로 세워나갑시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바로 부정선거를 위해서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다 모여서 만약에 투표 사전투표 함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간다면은 모든 국민이 나와서 막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누구
내가 아닙니다. 경찰이요. 신고하면 경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드는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인사와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고 행정부 관할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요, 그 7인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시냐? 경찰은 어디에 그 명령을 받느냐? 행정안전부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오면은 예전에 보면은 그 부정선거 현장을 고발해도 고발한 사람들을 보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이것이 경찰이고, 여러분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공안경찰들이, 중국의 공안경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걸 자신있게 장담합니까? 대한민국 바로 살립시다. 꼭 여러분 모두 일어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국민의 투표를 스스로 지켜냅시다. 만약의 경우에 이제 깨달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만같이, 독일같이 진짜 오픈된 투표하고 그 투표 시간이 끝나면은 그 투표장에서 개표하는 거 한 장 한 장 수개표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저희는 대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옳은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죠?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 감사합니다.